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지식을 짱으로 만들어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변동환율 아래에서 과연 한 나라의 경제는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강대국들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우리나라 국민들만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 과연 이게 진짜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정답을 찾아 떠나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시간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내내 세계 경제는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에 꽁꽁 묶여 있었거든요. 이건 뭐랄까, 각 나라 경제에 손발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거였죠. 자, 여기 교과서 원문을 한번 보세요. 이 논의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1973년 이전, 그러니까 고정환율제 아래에서는요, 환율을 무조건 이 가격에 맞춰야 한다, 이런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라 안에선 실업자가 넘쳐나고 물가는 막 치솟는데도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겠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왼쪽의 고정환율제는 야, 다른 건 몰라도 환율은 안정시켜 하면서 우리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변동환율제는 바로 그 자율성을 되찾아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이제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잡겠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이 왔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이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경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었던 거죠. 와, 경제학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바로 이 말이 이 약속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우리 집안 문제, 그러니까 뭐 실업 문제라던가 물가 잡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약속 아니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3년, 이 해가 딱 갈림길이었던 거죠. 그 족쇄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의 시대로, 약속의 시대에서 현실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대단했던 약속,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거든요. 이론은 너무나 깔끔하고 좋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던 거예요. 국가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끈끈했던 거죠. 그 완벽한 독립이라는 꿈이 왜 깨졌냐고요? 범인은 바로 이 정책 파급 효과, 영어로 spillover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환율이 아무리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해도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경제 정책을 한번 휙 바꾸면 그게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풍덩 던진 것처럼 그 파문이 국경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책이 대체 어떻게 국경을 넘어다닌다는 걸까요? 그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통화정책. 이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죠. 어떤 나라가 에라 모르겠다, 돈 좀 더 풀자 하고 결정한 게 저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 공장이 쌩쌩 돌아가느냐 마느냐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크루그먼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국의 영구적인 통화 팽창.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나라가 돈을 계속 풀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생산량이나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정말 재밌어요.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럼 미국산 물건들이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나 독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의 물건 팔기가 갑자기 팍팍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미국의 통화정책 하나가 다른 나라 수출 실적까지 바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 이야기였고요. 그럼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재정정책은 어떨까요?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다리를 놓고 공항을 짓는 그런 거 말이에요. 에이, 설마 그것까지 영향을 주겠어 싶으시죠? 네,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경을 그냥 넘어다녀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자국의 영구적인 재정 팽창 효과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순수하게 우리 집안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 경제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재정정책이 퍼져나가는 길은 통화정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부가 지출을 확 늘려요. 그럼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서 그 나라 돈 가치가 쭉 올라갑니다.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와, 해외 물건들이 갑자기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수입을 막 늘리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출이 잘 돼서 신이 나는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경제라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대한 약속과 냉정한 현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변동환율제가 우리에게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선물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변동환율제가 고정환율제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건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100%의 독립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이 파급 효과 때문이죠. 우리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된 세상에서 한 나라의 경제 주권이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한 번쯤 꼭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